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병산수원 그리고 하회마을로 우리가 답사 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가을 만추에 접어들어서 온 만산이 단풍으로 물이 들었고 또 시원한 바람, 청량한 바람 속에 우리는 지금 안동으로 출발을 해서 병산수원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답사 때마다 항상 느끼지만 우리가 봄에는 중국 답사, 가을에는 국내 답사, 올 가을에는 경치로 따지면 단풍이 참 아름다운 안동지방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배우는 동학들과 이렇게 문화고적 답사를 함께 하게 되면 언제나 가슴 설레는 일이겠죠. 자, 우리가 가는 곳에는 아름다운 풍광이 있고 또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위기의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아부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고고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잠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으로 가보면은 조선에 우리 많은 선비들이 남들이 쉽게 말하지 못할 때 말하고 또 남들이 쉽게 행동하지 못할 때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실천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들을 칭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양에는 기사도 정신이 있고요. 일본에는 사무라이 정신이 있고, 그럼 우리나라에는 대표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선비 정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희대 교수로 있는 하버드 대학 박사 출신 페스트라이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은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적은 바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책자도 나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주장하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즉 그 높이 살만한 정신이 뭐냐? 그게 바로 선비 정신이다 하고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선비 정신, 도덕심으로 충만된 인의예지의 본성대로 삶을 사는 또 배운 바대로 실천하는 도학정신, 그런 삶이 바로 선비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가는 병산서원에 모셔놓은 서해 유승용 선생을 찾아가는 목적도 단순히 우리가 안동으로 가는 단풍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또 그 유명한 우리 조선의 대표 학자 그러면 역시 안동에 있는 태계 이황 선생의 도산서원을 택한 것도 아니고 서해 유승용 선생을 모셔놓은 병산서원을 택한 이유도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 각박한 난세를 살면서 서해의 그 징비정신을 한번 돌아보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망도 있어서 이번 답사 일정을 제일 먼저 병산서원으로 잡았습니다. 서해 유승용의말로 그런 올곧은 올바른 선비 정신을 배운 바대로 실천한 경제가의 전범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이런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오늘 답사 코스를 잡은 이 이유도 그러한 정신을 한번 이어받자. 나라를 구하고 경학이면 경학, 도학이면 도학, 그런 경제정신 그리고 징비정신 그런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병산서원을 택했습니다. 아울러서 간 김에 이제 하회 마을을 가게 될 건데요. 하회, 강하자에 돌회자, 낙동강물이 그 하회 마을을 끼고 도는데 그 끼고 도는 모양이 꼭 우리 태극기, 태극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우리는 수태극, 즉 물태극이라고도 하고 수태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태극, 수태극, 안동, 하회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안동이라는 지방 명칭은 원래는 안동이 영가였습니다. 길영자에 아름다울 가자. 자, 길영자는 풀이를 하면 물 숫자 두 개가 붙은 거를 우리는 길영으로 적는데 물길이 길다, 즉 두 물줄기가 이어져서 길다 할 적에 길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동 지방은 병산서원 앞을 흐르는 그 낙동강물, 즉 안동으로 들어온 물줄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동강, 하나는
반변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물줄기가 들어와서 이어진다 해가지고 영가라고 이름하던 것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려 공민왕 때 1361년 공민왕 때 홍건적이 난이 일어나서 공민왕이 난을 피해서 안동 지방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동, 편안할 안자에 동력동자, 즉 동쪽으로 와서 편안해졌다. 그래서 안동 영가를 편안한 동쪽 지방에 대해서 안동으로 전해졌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회 마을은 임진왜란 때도 거기에 점령을 당하지 않은 원형 유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이죠.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한했을 적에도 하회 마을을 방문해서 지금도 하회 마을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마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광조원 하회 마을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옛날부터 전해오던 하회 탈 이야기, 그거를 극으로 만드는 별신굿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병산성원을 갔다가 점심 식사 후에 하회 마을로 들어가서 별신굿 관람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병산성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병산이란 말은요, 병풍병자에 매산자, 낙동강을 끼고 흐르는 서남쪽이 병산성원이 있는 자리 같으면은 그 맞은편에 보이는 산이 병산입니다. 자, 병산서원은 처음에는 병산서원이 아니었죠. 풍악서당이었습니다. 유승룡이 공부하던 풍악서당을 뒤에 사액서원화된 이름이 병산입니다. 그래서 병산서원. 그 병산의 유래를 이제 쭉 훑어보면 주자의 서성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연평 이동 선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산 유자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유자휘의 호가 병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고, 또 그 유자휘라는 분이 공부하던 서원이 바로 또 병산 서원이 되겠습니다. 주자하면 우리가 성리학의 대가 또는 성리학을 완성한 주자 선생이라고 일컬으니, 그래서 조선에도 그대로 주자의 학문, 그 다음에 실천적인 도학의 학문, 그거를 넓혀서 경세가까지 이르는 그런 이름을 유승룡한테 붙여서 사액화된 서원이 바로 병산서원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고요. 서원 주변에는 배롱나무가 많습니다. 우리 보통 서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조선에서는 사학기관이 서원이고 관악은 향교가 되겠죠. 그래서 사학의 대표적인 서원, 요새로 말하면 사립대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사립대학. 그래서 그 서원 주변에는 꼭 있어야 될 나무가 은행나무 아니면은 배롱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원에 이제 은행나무를 심는 이유는 공자의 행단강학 하는 데서 유래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곡부에 가면은 공자를 모셔놓은 대성전 앞에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나무가 옛날에 공자가 거기에서 강학을 했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행단, 그 은행나무 밑에 재단을 만들어 놓고 강학을 했다 해가지고 행단강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은행나무는 알다시피 열매가 엄청 많이 열리죠. 그래서 수많은 자자들을 상징하는 이제 열매이기도 하고, 또 그게 널리 전파한다는 그런 뜻도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경주에 가면 옥산서원이나 지금 여기 우리가 가는 병산서원 앞에는 은행나무가 없고 배롱나무가 많습니다. 배롱나무는 명호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백일롱이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배롱나무라 그러고, 그 다음이 전라도 지방으로 가면은 자미화라 그럽니다. 자줏빛 자자에 장미할 적에 미자. 그래서 자미화. 또 간지럼나무라고도 하고요. 껍질이 없기 때문에 또 부끄럼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지럼나무, 부끄럼나무, 자미화, 백일홍, 배롱나무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원 주변에 왜 이 나무를 심느냐, 그 이제 뜻을 보면 껍질이 없기 때문에 속과 끝이 같이 되기 때문에, 즉 선비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비는 속이나 끝이나 항상 같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서원 주변에 배롱나무를 많이 심는 것 중에도 하나에 들어가겠습니다. 올 7월 달에 우리나라의 대표 서원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원이 9개가 있는데,
이 경북지방에만 9개 중에 5개를 차지합니다. 그 5개 중에 우리가 저 위쪽에서 영주부터 보면은 소수서원, 그 다음에 안동에 내려오면은 도산서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가는 병산서원, 그 다음에 경주에 가면 옥산서원, 그 다음 대구 현풍에 달성군에 가면은 김갱필 스승을 모셔놓은 도동서원, 이렇게 경북지방에만 5개가 있고요. 그럼 이제 경남에 1개가 있는데 경남 함야에 가면은 일두 정여창 선생을 모셔놓은 남계서원이고요. 그럼 이제 전라도에 가면은 전라남도에 장성에 가면은 하서 김인우 선생을 모셔놓은 필암서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전북 정읍에 가면은 최치원 선생을 모셔놓은 무성서원이라고 있고요. 그다음 충청도로 가면은 충남 논산에 가면은 사계 김장생 선생을 모셔놓은 김장생 모셔놓은 돈암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가 올 7월 달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우리 오늘 가는 이 병산서원, 잘 알다시피 병산서원은 서해 유승룡을 모셔놓은 또 유승룡 고향이기도 하고, 유승룡 생가는 우리 하회마을 안에 있습니다. 하회마을 안에 가면은 유승룡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종가는 아니고 유승룡 후손이 그 유승룡 생가 기록하기 위한 충효당이고요. 그다음 유승룡 형이 유운용이라고 있습니다. 유운용 선생이 이제 종가인데 그 유운용 선생의 고택인 양진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회마을 가면은 양진당과 충효당을 들러볼 거예요. 고택이 그대로 아직도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한번 유승룡 선생 충효당을 방문해서 선생의 뜻을 한번 기려보고, 또 병산서원에서, 병산서원은 크지는 않습니다. 병산서원에 가서 새 유승룡의 징비정신을 또 우리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삭탈관직을 당하고 하회마을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는 한 번도 선조가 그렇게 불러도 한 번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하회마을에 있는 옥연정사라고 있는데 그 옥연정사에서 그 유명한 징비록을 짓게 됩니다. 징비. 징하면 우리가 징계한다, 저게 징자. 조심할 징, 징계할 징, 징창한다는 말도 있고요. 또 경계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시경에 나오는 구절, 시경 소비편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경 소비편에 나오는 여기징, 나는 옛날 일을, 임진왜란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경계로 삼아서 비후한, 비자는 우리가 비유한달 뒤에 비교한달 비자 밑에 반드시 필자가 들어가면 삼갈 비자가 됩니다. 그래서 비후한, 삼간다 또는 조심한다, 대비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후한에 대비한다. 거기에 나오는 소비편에 나오는 시경구절, 이 구절을 유승룡이 따서 징비록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즉 징, 임진왜란 후에 지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 임진왜란 같은 그런 난리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경계를 삼고, 비후한, 다시는 후한, 이런 다가올 앞으로의 환란을 비한다, 대비한다, 그런 뜻으로 아주 불후의 명작이 남아있는데, 징비록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유승룡의 징비정신을 제대로 발휘해서 제대로 그거를 실천했더라면은 우리 조선에 그 많은 병자호란이나 한일 합방이나 그런 거는 있지 않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돌이켜 보는데, 그런 거를 대비를 그렇게 명작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신을 이어받지 않고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1592년 임진왜란, 1905년 300년 후에 똑같이 일본한테 그대로 잡아먹히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고, 뭐 멀리 갈 거 없이 광해군 다음에 인조 반정을 일으킨 인조의 때 들어오면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같은 똑같은 비슷한 그런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안 일어나는 법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요즘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전쟁, 그러니까는 요즘 뭐 총칼 들고 싸우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미중 무역 전쟁, 그것도 우리 옆에 일본, 바로 위에 우리 하루가 다르게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북한, 이런 강대국 속에 둘러싸여 있는 지금 우리 한반도는
그야말로 긴장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겠는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승룡의 그 징비정신이야말로 오늘날 바로 본받아서 실천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나. 맨날 앉아서 탁상공론 말로만 무찌르자 오랑캐가 아닌 실제적인 현실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또 그런 정신을 꼭 우리는 반드시 본받아서 후손들에게 좋은 한반도 문화를 남겨주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우리 이 병산서원 방문은 서해 유성룡의 징비정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또 되새기는 또 실천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면서 오늘을 교훈의 장으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 역사를 왜 공부하느냐. 그 역사는 계속 순환되고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징비,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징, 나는 임진왜란 같은 환란을 경계로 삼아서 비후한, 후한에 대비하겠다. 바로 그게 역사의 순환 반복되는 역사성을 증명하는 그래서 유승룡의 그 징비정신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이제는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숙명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해 유승룡 정신이 살아있는 병산서원을 방문하는 목적도 그런 우리 역사 공부도 되면서 또 그런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또 유승룡이 최고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또 이수진 장군을 발탁해서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좋은 또 표본이 아닌가.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7년 전쟁 임진왜란에 육지에서는 유승룡, 바다에서는 이순신 이 두 분이야말로 환란 속에 나라를 구한 1등 공신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 자세한 거는 징비록을 통해서 읽어보시고 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답사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신 분은 아마 많은 이야기를 다 공부를 하고 오셨으라고 믿습니다. 혹시 안 하신 분은 짧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병산서원을 들어가게 될 건데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이제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가면은 또 해설을 제가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해설사들 이야기하는 것도 잘 들어보시고 병산서원 입구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정문이 복례문입니다. 복례, 회복한다 할 적에 복, 예를 지킨다 할 적에 예. 즉 복례문인데 그 복례는 우리 논어책에 보면은 안회라는 공자 제자가 있는데 그 안회가 공자님한테 선생님 인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적에 인에 대한 대답이 극기복례가 위인이다. 극기복례 우리 사자성에 많이 나오는 그 극기복례 많이 들어보셨었죠? 그래서 극기복례란 말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극복하고 복례 예라는 말은 우리가 예절 할 적에 그 예입니다. 예는 절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타당한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그런 보편타당한 일상적인 질서가 바로 예입니다. 그런 예로 돌아간다 하는 게 바로 극기복례인데 그때 이제 아내가 한 물음에 공자 대답이 극기복례 위인이다 할 적에 거기에서 따와가지고 복례문이라고 첫 번째 문을 이름 지었고요. 복례문을 첫 번째 문을 딱 지나면은 바로 만대루가 나옵니다. 만대루 너절 만자에 대할 대자 만대루란 말은 만대도 역시 이 근원을 따져서 올라가 보면은 당나라 두보 시에 보면은 백제성루라는 장편의 시에 만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책에도 실어놨습니다. 만대루 거기서 따왔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주자가 공부하던 우리 무의정사가 있습니다. 우리 복근성에 가면은 무의정사가 있는데 무의산이 있고 무의산 밑에 무의정사가 있어요. 그 무의정사에 가면은 만대정이라는 또 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대루라는 말은 늦도록 대안이 참 경치가 아름답구나 하는 두보의 시 백제성루라는 그런 시에서 따왔다.
또 하나는 주자가 공부하던 무의산에 가면은 만대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그래서 만대루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서원에 가면 꼭 누각이 있습니다. 그 누각은 휴식 공간이에요. 안에서 이제 강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쉬는 틈에 나와가지고 누각에 와서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물을 보고 또 그 위에 있는 병산을 쳐다보면서 시도 짓고 여가도 보내고 그런 휴식 공간이 누각이 있습니다. 꼭 우리 예를 들면 이제 달성군의 그 도동서원에 가면은 수월루라는 누각이 있고요. 서원마다 다 휴식 공간인 누각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뭐 놀면서 휴식 공간을 이용을 했느냐? 이제 역사 자료를 따져보면 그 누각에서도 그냥 쉬지 않고 이제 놀이를 합니다. 시집기 놀이를 하는데 각촉부시라고 해서 세길 각자의 촛불 촉자, 그 촛불에다가 금을 꺼놓고 부시, 시를 짓는다. 이런 놀이를 하는 것이 바로 또 그 누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잘 지으면은 상도 주고 칭찬도 하고 뭐 휴가도 주고 이랬겠죠. 그런 것이 만대루가 되겠습니다. 만대루 기둥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만대루 기둥이 또 꼬불꼬불한 기둥 천연 그대로 그래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만대루에서 이제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못 올라가도록 막아놨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요번에 꼭 우리 거기 올라가서 한번 보고 싶다 그랬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올라가게 막아둔다 그랬습니다. 그 만두리에서 보는 앞으로 그 병산 풍경을 보면 정말 멋지고 좋습니다. 아쉽게도 만대루 우리가 못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 만대루를 이제 통과하면은 바로 대강당에 나와요. 병산서원 입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강당 이름이 반드시 있습니다. 서원 이름이 있고 강당 이름이 있는데, 즉 병산서원의 강당은 입교당입니다. 입교. 우리 수학의 제일 1편이 입교편이잖아요. 그리고 율곡선생이 지은 경목요결 제1편도 입교편입니다. 그래서 입교, 설입자에 가르칠 교자, 즉 가르침을 바로 세운다 하는 입교당이 본 강당 이름이고요. 그 서원에는 또 반드시 좌우에, 즉 동쪽과 서쪽에 또 기숙사를 둡니다. 동쪽에 있는 서재를 기숙사를 동재라 그러고 서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서재를 서재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병산서원에도 동재인 명성재, 서재인 경의재 이렇게 반드시 서원에는 양쪽 동재와 서재, 동재에는 선배들, 서재에는 신입생 후배들이 들어가는 서재를 반드시 두고 있습니다. 그 강당 뒤에는 이제 묘가 있죠. 사당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서원은 대부분이 전학, 즉 학문의 강당을 앞에다 두고 후묘, 사당을 뒤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서원 구조 배치를 전학 후묘 배치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조선의 서원은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산서원도 바로 입교당 뒤편에 서해 유승룡을 모시놓은 사당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서원,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서원, 아까 이야기한 유네스코에 등재된 9개 서원 외에도 서원이 엄청 조선 후기로 가면 엄청 많이 생깁니다. 약 1000개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 이제 후기로 갈수록 서원의 폐단이 너무 심해서 대원군이 이래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원 철폐를 하죠. 우리 9개 요번에 등재된, 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 9개는 철폐가 안 된 서원이다. 그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서원에서 이제 주로 배출되는 인원이 과거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정사에 참여하는 그런 선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벼슬보다는 그냥 도학 실천하는 그런 학문 공부가 좋다 해가지고 낙경에서 학문에 또 후학들을 기르는 강학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선비들이 시험에 나가서 출사를 하면 조정에 나가서 정사를 돌보고, 또 출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후학을 돌보고, 이렇게 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그런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보시는, 또 우리 책자를 통해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보면서 한번 음미를 해보시고, 또 현장에 가서 제가 설명할 시간이 될랑가 모르겠지만은 틈틈이
또 우리 해설사님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또 모자라고 조금 보충해야 될 부분은 제가 또 옆에서 약간 거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우리 답사도 의미 있고 또 즐거운 그런 답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